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맘입니다. 아들 낳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졌는데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실래요? 시부모님은 남편을 꽤 이른 나이에 낳으셨습니다. 두 분 21, 22살에 낳으셨으니 일찍 결혼하던 옛날 치고도 좀 빨리 낳으셨죠.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쯤엔 시부모님 연세가 50 초반이셨습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보다 거의 10살씩 더 많으시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사랑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에도 사실 은근히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만 봐도 그랬어요. 재밌게 놀다가도 오빠나 남동생 밥 해주러 가야 한다면서 먼저 자리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남자 형제들은 가고 싶은 대학 마음껏 가는데 제 친구들은 집에서 돈을 안 대준다면서 수능이 잘 나왔는데도 하향 지원해서 집 앞에 있는 국립대에 가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남녀 차별이란 거 겪어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사랑을 받았으면 받았지 부당한 차별은 받은 기억이 없네요. 저희 부모님부터 모범을 보이시며 밥도 같이 차리셨고 집안일도 두 분이 번갈아 가며 하셨습니다. 저희 낳고 몸이 많이 약해진 엄마를 위해 아빠가 자처해서 집안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저희 데리고 캠핑이나 아빠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가서 엄마를 쉬게 해주셨어요. 엄마도 그런 아빠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서로 많이 아끼면서 사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자랐고 오빠도 아주 착하고 선하게 자랐어요. 매너도 좋고 이후에 오빠가 꾸린 가정 역시 행복이 뚝뚝 떨어집니다. 누가 더 귀하고 말고 없이 서로 평등하게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 역시 당당하게 자라났어요. 그래서인지 공부도 잘했고 일찌감치 진로 정해서 공부하고 나름 전문직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년쯤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좋았어요, 모든 게. 저도 은연중에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을 남자의 기준으로 생각했는지 가부장적이지 않고 자상한 사람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바로 제 남편이 그러했습니다. 사귀면서 제 속 한번 썩인 적 없고 참 다정한 사람이기에 연애도 행복하게 했고 결혼도 무난하게 성사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에 대해 너무 환상이 있었나 봅니다. 결혼은 남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댁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평범하기라도 하면 더는 바랄 것도 없었겠죠? 그런 면에서 저희 시댁은 딱히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는 정말 젠틀하셨거든요. 경남 분들이라 말투도 그렇고 약간 무뚝뚝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은 거의 안 하셨어요.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신혼집 문제며 예물 예단 때문에 의견을 조율할 때도 남자 집에서 집을 해와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다 해줄 수가 없다며 반반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까지 하셨고 저는 남편보다 일을 오래 했고 그에 따라 돈도 더 많이 벌었기에 그냥 형편에 맞춰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부모님이 결혼과 동시에 거의 변하시더군요. 결혼 전에는 꽤 말씀을 아끼고 조심하시더니 이제 제가 편해도 너무 편한 며느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가감없이 하시더군요. 제가 결혼하고 살이 쪄서 뒷모습이 코끼리 같다나? 돈 많이 버는데 우리 아들 기 죽이지 말라는 등 전에는 저를 꽤 존중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엄청 후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냐고요? 아니요, 절대요. 제 외모를 비하하면 저도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외모 비하만 해도 고소당해요.
어머님 며느리한테 고소당하시면 동네 창피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면서 제가 한 방 먹이면 그제야 그냥 농담이라면서 얼머무리셨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짜 살이 찐 거라면 억울하지나 않겠습니다. 오히려 살찐 건 남편이었고요. 저는 표준보다 말랐어요. 170에 55kg면 마른 거잖아요. 결혼 전에는 저더러 늘씬한 게 미스코리아 뺨친다고 하실 땐 언제고 막상 결혼하고 나니 코끼리란요. 아무튼 그렇게 저를 보실 때마다 피부가 거칠거칠한 게 나이 못 숨긴다고 하시질 않나? 머릿결이 왜 이러냐? 돈 많이 번다면서 오히려 빈티난다 등 외모 지적은 물론이었고 제가 일하느라 바빠 어머님 전화를 못 받으면 그 다음 콜백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죠. 이게 누구야? 돈 버느라 바빠서 시애미 전화도 등한시한 우리 잘난 며느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꼬시면서 제가 어머님 전화를 못 받은 걸 둘러둘러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본부장님 모시고 팀원들이랑 회의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시어머니 홈쇼핑 물건 사달란 전화를 받아야 하나요? 아무튼 어머님은 결혼하고 나서 딸처럼 편하다는 이유로 저를 이렇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이랑 트러블 많았죠.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본인 어머니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남편은 외동입니다. 그래도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건 큰 집이랑 거의 붙어 살면서 사촌 누나들이랑 거의 남매처럼 자랐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남편은 본인 어머니의 자상한 모습만 봐왔죠. 시아버지요? 시아버지는 그냥 말씀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저 오면 왔냐? 밥 먹어라. 잘 들어가라. 이 세 말씀 하시는 게 다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게 처음엔 조금 서운했는데 어머님처럼 비수 꽂는 말 하시는 것보단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 때문에 남편이랑 자주 싸웠어요. 남편은 처음엔 본인도 당황스러워 했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저한테 상처 준 건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네, 엄청 싸웠죠. 제가 아주 뒤집어 버렸습니다. 와이프인 내 말을 안 믿으면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냐. 내가 어머님 뵐 때마다 녹음기 들고 다니며 녹취록을 작성해야 배우자 말을 믿겠느냐 등등 화를 엄청 냈고 남편도 몇 번의 큰 싸움 뒤에 정신 차리고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본인도 어머니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았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말해준 사실이 있었답니다. 큰집, 그러니까 남편의 큰어머니가 줄줄이 딸만 낳으셨답니다. 그래서 친할머니가 큰엄마를 자주 구박을 하셨대요. 큰엄마는 대학 교수셨거든요. 그런 분이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구박을 받은 거죠. 그때 작은 집인 시부모님이 결혼을 하셨고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남편입니다. 아들 낳으니 남편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시할머니 되시죠.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엄청 예뻐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큰엄마보다 상대적으로 집도 어렵고 직업도 변변찮아서 결혼하면서 구박과 차별을 많이 받았던 어머님인데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교수인 형님보다 윗 레벨이 되는 느낌이 되니 어머님이 정말 행복하셨겠죠.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엄마가 은근히 며느리를 무시하는 이유가 아마 본인도 초반에 시집살이를 당해서였을 거라고 추측하더군요. 그게 합당한 이유는 안 되겠지만 남편도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나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어머님께 큰소리 내며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은 초반 트러블 이후로 지금까지 사이 좋습니다. 저도 만족하고요. 그 이야기 듣고 나니 큰아버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목소리가 엄청 커지시더라고요. 큰어머님은 그런 어머님을 보는 채 만채 하시는 게 딱 봐도 사이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큰집 딸들에게 니들은 시집 안 가냐?
결혼도 안 하고 살만 찌우니 남자들이 안 좋아하지. 등등 눈살 찌푸리는 소리만 하시며 분위기를 안 좋게 하시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랬습니다. 남편을 낳고 나서 한순간에 대학 교수인 형님보다 신분이 높아졌다고 느낀 게 계기였는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셨어요. 그게 저희 결혼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발현되셨고요. 어머님은 남편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신혼인 저희에게 아들 타령을 하셨습니다. 꼭 그걸 남편 없을 때 저랑 어머님 단 둘이 있을 때만 그러셨습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비로소 시댁에 인정받는다 어쩐다 하시길래 제가 시댁에 꼭 인정받아야 하나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혹시 어머님이세요? 제가 한마디 하자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셨죠.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한 번 결혼한 이상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는 거지. 밖에서 잘나서 뭐하냐. 제일 중요한 시댁에서 인정받아야지. 어머님, 저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독받는 기분이 드네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집에 가서 남편 쥐잡듯이 잡는 거 싫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반협박을 하면 그제서야 입을 뾰루퉁하게 내미시며 그만하시던 어머님이었습니다. 스트레스요? 꽤 받았죠. 그래도 뭐 남편이 때마다 어머님께 뭐라고 했고 저도 명절 말고는 이제 시댁에 잘 안 갔으니까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는 어머님이 제게 영향력 있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점에 대해 충분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결혼 초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전화하라고 하시는 것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한 달에 1번 정도씩으로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주시더니 제가 안 하니까 어머님도 포기하시더군요. 솔직히 어르신인데 뭐 사상이 고쳐지시겠어요? 이혼할 것도 아닌데 공생하려면 서로 적당히 합의점을 찾아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아이 없는 신혼을 3년 정도 보냈고 어머님의 아들 타령도 지치실 때쯤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손주를 엄청 원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역시나 아들이길 바라시며 제게 부담을 주셨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자꾸 그러시면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산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좀 잠잠하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거시더군요. 성별이 언제 나온다고? 12주 정도요. 아마 다다음 주 잘하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제일 먼저 나한테 성별 알려줘라. 뭐 볼 것도 없이 아들이겠지만. 그 소리에 제가 화가 나서 그럼 딸이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아들, 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어머님은. 건강한 게 최고죠. 어머님 자꾸 아들, 아들 그러시면 저도 이제 못 참아요, 정말. 아니,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서라, 아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손자 놀란다. 하시며 끊으시는데 끝까지 황당하시더라고요. 손자라니.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와서 이러시는 겁니다. 저기 말야, 내가 태몽을 꿨는데. 태몽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미 꾸셨는데 엄청 큰 호박이 저희 집에 들어가는 꿈이요. 아, 그거 말고 내가 어제 또 껐는데 말이야. 분홍색 복숭아가 수박만하게 달려있더라고. 깨고 나서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아, 그러세요? 내가 식은땀이 다 나더구나. 복숭아는 딸이잖아. 게다가 분홍색이 얼마나 선명한지. 그게 왜요? 그럼 딸 태몽인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또. 내가 꿈이 너무 잘 맞아. 그거는 필시 딸 꿈이야. 어머님, 그럼 딸이겠죠. 저 바빠요. 출산 전에 해놓고 갈 일들이 많았어요. 또 아들 하실 거면 저 전화 끊고 이제 다신 어머님 전화 안 받아요. 예. 아무래도 내가 느낌이 좀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보내주는 게 어떠냐? 네? 뭘 보내줘요? 주수가 더 지나면 수술하기도 어렵다던데 지금 빨리 수술하는 게... 어머님, 지금 아이를 지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 태몽을 꿨다고 아이를 지우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어머님께 모든 감정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어머님, 자꾸 아들 하시는 거, 그래도 어머님 과거에 남편 낳고 인정받아 가치관 변하셨다는 거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요. 자꾸 이러시면 저는 어머님을 미성숙한 분이라고밖에 생각 못해요. 며느리한테 존경받고 싶지 않으세요? 왜 자꾸 이렇게 실망만 주세요?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그게 왜 저를 위한 말씀이세요? 아니, 성별이 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들이면 아들이고 딸이면 딸이에요, 그냥. 만약 딸이었을 때 제가 어머님 말 안 듣고 주스 채워 낳으면 어쩌려고 하셨는데요? 그 한 번 지우는 게 니들 인생에 뭐 그리 큰일이라고. 우리 때는 수술 많이 했어. 아들 가지려고. 어머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래. 네가 내 말 무시하고 그대로 딸 낳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럼 나도 더는 더러워서 그깟 며느리 안 보고 살아. 하시다가 순간 아차 싶으셨는지 우물쭈물 하시며 그게 아니라 하고 수습하려 하시더군요. 딸 낳았으면 저 안 보려고 하셨다고요? 이제 제가 어머님 안 보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아들 낳는 껍데기가 아니고요. 혹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면 그렇게 바라는 아들 손자 이제 영영 못 보시겠네요? 하고 전화를 끊자 어머님이 장문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남편도 그 사실 알고 시댁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 맘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정기검진일에 산부인과에 갔어요. 아들, 딸 상관없다고는 했지만 성별이 궁금은 하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님 말씀을 기다리는데 아들이라고 하시더군요. 건강하게 주수대로 잘 크고 있다고 하셔서 한숨 돌리는데 순간 어머님 생각이 나더군요. 성별 알자마자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하기 싫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눈치 보시는지 남편에게 전화 걸어 성별을 여쭈셨더군요. 남편이 아들이라고 하자 환호성을 지르시며 엄청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딸 낳았으면 세상 잃은 것처럼 실망하시고 왜 본인 말을 안 들었냐고 저를 또 타박하실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그렇게 임신기간을 끝내고 어머님이랑은 대면대면 하게 되었죠. 어머님이 저 아들 가졌다는 소리에 엄청 잘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기분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임신기간 내내 뵙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오셨을 때도 제가 특별히 어머님에게만 아이 안 보여드렸어요. 남편도 제 뜻대로 하게 해줬죠. 어머님이 엉엉 우시더라고요. 산후조리 끝나고 집에 와서 도우미랑 있을 때도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문 안 열어드렸습니다. 제가 인터폰으로 그냥 딸 낳았다고 생각하고 원래 하시려던 계획처럼 저 보지 말라고 하니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냉정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어머님을 문전박대했어요.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머님은 다신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고 남편 통해서 가끔 저희 아들 사진과 동영상을 받으신다네요. 너무 애틋하시겠죠. 남편한테 계속 보채시며 제가 화를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셔서 남편이 그건 시간이 지나야 하고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마음을 안 풀어도 원망하지 못하실 거라 했더니 우셨다네요. 어르신들의 남아 선호사상 몇십 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실 수는 없겠죠.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 나이가 많으시면 또 모르겠는데 환갑 넘으신 저희 부모님도 아들 거리지는 않으시는데 친정보다 10살 정도나 더 젊으신 어머님이 오히려 더 하시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게다가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딸이면 지우라고 하시는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이해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해보려고 해도 딸 태몽을 꾸었다고 수술을 권하신 것과 딸 낳으면 저를 안 보려고 하셨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비수가 꽂혀서 잘 달래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아이 8개월 되었는데 어머님은 여태 아이 못 보셨습니다. 평생 못 보게 막을 순 없겠죠. 제 이 마음이 풀리려면 아이 돌쯤은 돼야 할까요? 저에겐 너무 큰 상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이혼 절차가 끝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네요. 왜 이혼을 했냐고요? 네, 남편의 식탐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겨우 남편 먹는 것 가지고 이혼까지 하냐고 하겠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납득이 가실 수도 있겠네요. 남편과 저는 1년 반 연애했습니다. 사귀면서 식탐기가 아예 안 보인 건 아니었지만 그냥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제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까워하면서 먹을 걸 탐내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랑 연애할 때 174cm에 몸무게는 70kg였습니다. 그냥 적당한 체격이었어요. 그런데 저 만나기 전에 살을 엄청 뺐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174에 몸무게 95kg까지 찍었다고 하던데 엄마, 그러니까 제게는 전 시어머니죠. 비만이 아들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로 먹을 것 안 줘가면서 남편 살을 쪽쪽 빼게 만드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학교 들어갈 때쯤엔 간신히 80kg 정도 되었고 그 이후로는 남편도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 다이어트하고 몸 만들어가며 70kg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쯤 저를 만났고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남편이 뭔가 마음이 편해진 건지 예전엔 식단도 열심히 지키고 헬스장도 빼먹지 않고 가던 게 점점 느슨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점점 육중해져 가는 게 느껴졌지만 남자들 대부분이 30 전후에서 살이 조금씩 찌잖아요? 심각한 생각까진 없었죠. 그렇다고 해도 심한 비만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식탐 문제는 결혼 직후부터 드러났습니다. 연애할 때는 같이 밥 먹을 때 제 것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제가 음식을 남기면 그제야 남은 것 아깝다고 먹는 정도였죠. 사실 그런 점을 좋게 생각한 것도 있어요. 제가 먹은 거 더러워하지 않고 음식 아까워하며 알뜰히 먹는 거요. 그때는 정말 정상적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밥상 차리기가 무섭게 정말 개눈 감추듯 모든 반찬을 해치워 버렸습니다. 저는 반찬 서너 가지에 찌개 하나를 끓이거나 국 하나씩 해서 밥상을 차리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본인 그릇에 담겨있는 밥과 국은 제일 나중에 먹고 저랑 같이 먹어야 하는 반찬들을 집중적으로 제일 먼저 먹더라고요. 정말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 아님 누가 정말 뺏어먹기라도 하듯 그렇게 반찬부터 초토화시킨 다음에 본인 밥과 국을 먹었어요. 처음엔 일하느라 힘들어서 식욕이 많이 늘었나 했죠. 그리고 제가 해주는 반찬이 맛있나 싶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매 끼니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도 제가 만든 반찬들 먹고 싶은데 남편이 그렇게 메뚜기 때 지나간 것 마냥 싹 쓸어버리니까 저는 먹을 반찬이 없잖아요. 그냥 가볍게 한 소리 하고 제가 냉장고로 일어나서 반찬 조금 더 꺼내 먹거나 나중엔 귀찮아서 그냥 저는 국에 밥 말아서 대충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남편이 청소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는 손도 안 대도 될 정도로 집안에 먼지 한 톨 안 남기게 쓱쓱 싹싹 잘 치웁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잠시 관둔 전업이었고 남편은 직장인이었는데 청소는 참 열심히 해줬습니다. 양말을 뒤집어 내놓는다거나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짠다거나 하는 자질구레하게 손가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냥 그 정도로는 저도 거슬리지 않았고 웬만한 거 다 잘했어요. 다만 제가 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유일한 때가 바로 남편과 식탁에 앉을 때였죠. 먹는 방식 문제로 투닥투닥 많이 싸웠어요.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오빠, 왜 반찬부터 클리어 하는 거야? 나랑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좀 천천히 먹어도 되잖아. 냉장고에 반찬도 많고.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 너랑 결혼하니까 더 입맛이 살아나는 것 같아. 하면서 능청스럽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꼭 밥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외식을 가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도 남편의 식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자를 시켰던 어느 날 얘기입니다. 배달시킬 때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빠, 라지 시킬까 미디움 시킬까? 배부른데 그냥 미디움 시키자. 그래, 그럼 지금 미디움 시킬게. 사이드 메뉴는 안 필요하지? 네가 먹고 싶으면 시켜. 나는 안 먹어도 돼. 그럼 파스타 하나 시킬게. 그렇게 해서 피자 미디움짜리와 파스타를 하나 시켰습니다. 배달 오자마자 남편은 미디움이 생각보다 작다면서 조금 투덜대더니 한 조각을 김밥 말듯이 말아 그대로 한 입에 삼키더군요. 제대로 씹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한 조각을 먹더니 두 번째 조각도 순식간에 흡입. 제가 콜라 따르고 파스타 포장을 뜯는 동안 그렇게 8조각 중 6개를 먹어치우더라고요. 제가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서 혼자 그렇게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니 남은 2조각은 저더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웬만하면 남편에게 그냥 하나 더 먹으라고 하거나 저는 파스타 있으니 2개 다 양보하거나 할 텐데 그날은 그런 남편에게 짜증이 나서 주기 싫더라고요. 남편도 아마 본인이 말은 그렇게 해도 제가 피자 양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피자 한 조각 먹으니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콜라를 먹더군요. 그런데 이 인간이 콜라를 먹다가 갑자기 사리를 걸린 척 하면서 피자랑 파스타에 교묘하게 뿜더라고요. 덕분에 제 얼굴에도 콜라가 잔뜩 묻었고요. 어머 오빠 왜 이래? 미안. 살에 걸렸나봐. 피자가 다 젖었네. 미안. 더러워서 어쩌지? 그냥 이거 내가 먹을게. 하더니 그 남은 피자를 한 입에 삼키군 파스타도 콜라에 다 젖어서 먹기 더럽겠다며 본인이 콜라 묻는 쪽만 먹겠다고 그릇을 가져가더니 거의 반 이상 먹어버리더라고요. 네, 저는 피자 한 조각만 먹게 된 거예요. 배 안 고프다고 미디움 시키자고 하더니 막상 앞에 먹을 게 펼쳐지니까 또 식탐 부린 거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먹을 때마다 남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욕심 부리는데 이게 한 2-3달 되니까 진심으로 짜증이 났어요. 저도 식탁 앞에서 은근히 신경전 벌이게 되고요. 살면서 음식 먹으면서 조급함을 느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싸웠습니다. 아니, 자주 싸웠습니다. 남편은 때마다 하는 말이 왜 사람 먹을 거 가지고 그러냐는 겁니다. 그 핑계가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었어요. 정말 누가 들으면 제가 치사하게 먹을 거 가지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를 오히려 치사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제가 참다 못해서 계속 이럴 거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거든요. 정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먹을까봐 곁눈질 해가면서 음식 개걸스럽게 먹는 게 예전의 남편이랑 너무 달라졌고
나를 진짜 사랑하긴 하나? 진지하게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놀랐는지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더라고요. 조금 자중하니까 저도 화가 풀렸고 이 사람이랑 살려면 저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식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식판에다가 음식을 평등하게 나눠준 거예요. 남편은 많이 먹으니까 반찬도 많이 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식판을 보며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겁니다. 저는 더 싸우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식판에 밥만 담아두면 이상하게 거의 반절씩 남겨요. 반찬을 밖에다 내놓았을 때는 엄청난 양을 먹더니 정작 각자 먹게끔 나눠주면 안 먹어요. 입맛이 없대요. 그렇게 밥을 남기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고 창피를 무릅쓰고 유부녀 친구 몇 명에게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전형적인 식탐이다. 그냥 식욕이 왕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개인 접시나 식판에 담아주는 음식은 거의 먹지 않고 꼭 저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공용 음식에만 눈이 돌아가서 개걸스럽게 먹는 게 딱 그거였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오빠,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오빠는 식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뭐? 너 또 그 소리야? 진짜 내가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랬지. 그러는 오빠는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래? 뭐? 그럴 리가 없잖아. 오빠는 나랑 같이 먹을 음식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것만 먼저 먹어 치우잖아. 안 그래? 나는 오빠랑 음식 먹으면 뭘 먹질 못해. 오빠가 다 먹어버려서. 진짜 나 살도 빠졌어. 결혼 초 때보다 3kg나 빠졌다고. 그냥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리고 살 빠지면 좋지 뭘 그러냐? 나는 살이 쪄서 고민이구만. 남편은 그렇게 제가 식탐 관련해서 대화를 좀 할라치면 이런 식으로 항상 회피했습니다. 저는 점점 기분이 나빴고 처음엔 식탁 앞에서만 이렇게 싸웠지 다른 부분에선 그래도 농담도 많이 했고 여전히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남편한테 정이 떨어지니 심각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잠잠해지다가 오히려 식탐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유난히 입맛도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남편의 식탐 문제로 인해 그런 줄 알았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했더니 2줄이 나오더라고요. 병원 간이 8주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남편과의 식탐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피임도 했는데 이렇게 되니 뭐 운명인가 그렇게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은 너무나 기뻐했고 앞으로 제 신경 거슬리는 일 안 하게 노력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해뒀습니다. 저랑 뭐 먹을 때 특별히 조심하라고. 오빠는 인정 안 하겠지만 분명히 식탐이 있다. 이거는 이혼 사유도 된다고 제가 조리 있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인정을 하는 듯이 알겠다고 하며 고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뭐 남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볼 새도 없이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쌀 한 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황도가 왜 그렇게 땡기는지. 걔네들은 음식 안 먹으려고 했지만 정말 황도 통조림만 겨우 먹을 수 있었고 다른 건 입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본의 아니게 평화로운 식사를 하게 됐었죠. 저는 황도만 먹으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엔 자기 밥만 먹더니 점점 제 황도에도 손을 대려고 하더라고요. 밥 먹다 느끼하다면서 한 조각 가져가고 저보고 물리지 않냐면서 한 조각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슬슬 제 먹을 것까지 탐내길래 제가 엄청 울면서 화냈습니다.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황도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못 먹는 거 몰라? 이것까지 다 뺏어 먹으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굶어 죽으라고? 아니, 그냥 한 조각 먹은 게 뭐 그리 잘못됐다고 그래. 너 임신해서 그런지 예민해졌네? 어서 먹고 들어가서 쉬어, 어? 그렇게 저만 또 예민하고 이상한 년처럼 몰아가길래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펑펑 울었죠. 남편이 뒤늦게 미안하다면서 생각해보니 본인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착잡한 마음으로 임산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고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회사에 결근까지 하면서 저랑 같이 산부인과에 가자고 나서더군요. 차 타고 가는 내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정말 다신 그러지 말라는 약속 받아내고 산부인과 검진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수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피고임이 살짝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정상에 속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무조건 안정 취하라는 선생님 말씀에 조금 속상한 마음으로 병원 밖을 나섰습니다. 제가 너무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죄책감도 들었고요. 일부러라도 뭔가를 먹어보자고 생각은 했지만 머릿속에 그 어떤 음식을 떠올려도 다 구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때 유일하게 땡긴 음식이 햄버거였습니다. 오랜만에 새우버거가 너무나도 먹고 싶었고 남편에게 말하니 오랜만에 제가 음식다운 음식을 얘기하니 기뻐하며 그럼 당장 패스트푸드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면서 말만 하라고 기세등등했고 저는 감자튀김이랑 새우버거 하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 따라서 새우버거 먹는다고 해서 세트를 2개 시켰어요. 그러면 감자튀김 2개, 새우버거 2개, 음료 2개 이렇게 나오죠. 모두 아시다시피요. 그렇게 음식이 나왔고 남편이 접시에 감자튀김 2개를 붓더군요. 그때부터 살짝 불길해졌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남편은 본인 새우버거는 포장 뜯지도 않은 채 감자튀김만 공격하며 그렇게 접시를 거덜냈습니다. 제가 눈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고개도 안 들고 감자튀김을 그야말로 흡입했습니다. 마셔버렸습니다, 아예. 제가 버거 먹다가 그 모습에 어이가 없었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니 남편이 감자튀김 다 먹고 나서 그제야 아차차 싶은지 바로 더 시키겠다고 하며 일어나더군요. 저 그냥 새우버거 던져버렸습니다. 안 먹는다고 소리 지르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쫄래쫄래 따라와서 하나 더 시키면 되는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다며 또 그놈의 먹을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고 누가 들으면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크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집에 기어 들어가다시피 했는데 정말 엄청난 고통에 침대에 눕지도 못했고 남편이 뒤늦게 들어와서 저를 발견하고 놀라며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저는 그렇게 유산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 처음인 것 같네요. 거의 3일을 내내 울었고 그때는 아이 떠나보낸 슬픔과 죄책감에 남편에 대한 원망도 할 새가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넋을 놓고 슬퍼하다 보니 양가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 특히 본인 아들의 식탐 때문에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는 걸 아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남편을 엄청 혼냈습니다. 친정엄마 집에서 며칠 요양하다가 더 오래 있기도 뭐해서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엄청 미안해 하더군요. 자기 때문에 아이 잃은 것 같다면서 눈물도 흘리더군요. 싸울 힘도 없어서 그렇게 며칠 집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저 유산하고 몸이 약해졌을 거라며 몸보신 해준다고 물어물어 자연산 장어를 몇십만 원을 주고 사셔서 전복도 듬뿍 넣어 저를 위해 탕을 끓이셨다고 하더라고요. 택배로 보내기 뭐하니 남편을 보내라고 하셔서 제가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흔쾌히 알겠다며 토요일 오전에 집을 떠났어요. 거기서 친정엄마가 남편에게도 장어탕을 한 그릇 내어주셨고, 남편은 그거 먹고 나서 엄마가 싸주신 장어탕을 가지고 다시 저희 집으로 출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도 이미 도착해야 하는 시간인데 남편이 오질 않더라고요. 아까 분명히 톨게이트 지났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길래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 차가 저희 집 구역에 이미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뭐지? 담배 피우러 잠깐 위로 올라갔나? 엇갈렸나? 하는 생각에 다시 뒤를 도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의 차로 다시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장어탕 냄비를 품에 안은 채 운전석에서 고개를 쳐박고 마구 먹고 있더라고요. 이미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옆에는 전복 껍데기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요. 그거 보니까 진짜 처음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새끼랑 진짜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뒤늦게 서러운 감정이 밀려들어와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저 우는 소리에 그제야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하곤 사색이 되어 차에서 내리더군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보 체할까봐 내가 조금 줄여준다고. 뭐? 내 생각해서 저걸 먹어 치운 거라고? 장모님이 좀 많이 싸주셨더라고. 여보 체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조금 먹었지.